선거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분의 등장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복귀를 했고 보수 대통합하고는 좀 선을 그었고 바른미래당도 탈당하면서 최근에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진보도 네. 보수도 아닌 뭐 탈이념적인 정당, 실용적 중도를 표방하는 탈혁신, 탈공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앉아서 모른다고 저희가 뭐 무식하시군요. 어떤 변수가 될 건지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건지는 정말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사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초대 마크맨이었는데 그때 마크맨이었어요? 공평동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도 모르시겠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실 새정치의 아이콘이었죠. 2012년에 그 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네, 원장에 원장이었어요. 뭐 직함 떼고 오셔가지고 바람 불고 그때는 되게 신비로운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과거고 7년 전 얘기라서 네. 또 그때의 이미지가 사실은 소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안풍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치를 10년간 새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 잘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네. 하나 확실한 건 뭐죠? 공교롭게도 정계 복귀 직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의 효과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얼마나 얻는가에 연동형으로.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20대 총선 때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바람을 불어서 원내 3당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호남에 희망이 남아있을지 수도권에 안철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희망이 남아있다면 두 자릿수 비례 의석도 가져갈 수 있다. 가능하다. 국민들이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농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만 되면 나타나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사스, 메르스, 안철수. 뭐 이렇게 그런 농담이 있어요? 이렇게 센 농담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예. 세네요. 들은 얘기 이렇게 세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헷갈리게 한다고. 예. 그래서 이 실용적 중도가 사실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주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간 것도 호남이었고 호남이죠. 탈지역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 안 맞는 모양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전의 극중주의와는 또 어떤 게 다른 게 있는 건지 게다가 또 이런 걸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무식하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식하다. 무슨 뭐 모호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궤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네. 농담으로 네. 김부주 기자한테 무식하다. 저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잘 무식한 것 같은데. 예.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무식하다는 소리 아니 들을까 봐. 근데 그 주말 동안에 발표하시자 일요일의 남자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일요일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연락해서 여기 무식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전 발표가 어제 처음 나왔어요. 뭐냐 하면 작은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인데 안철수 대표가 그와 함께 덧붙인 게 기존의 정당 구도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혁신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정당 현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실질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인물이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그 밥에 그나물이면 똑같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공유 정당이라고 하면서 인재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내가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게 힘을 얻을 만한 얘기였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경인 지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이 안철수의 신당, 이 경인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전 이제야 안철수 전 대표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에 네. 들어오는 얘기. 그 이후에 내뱉는 얘기가 하나든 두 개든 귀에 들어오는 얘기들이 전 들어온다면 안철수 전 대표를 믿어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는 국민들이 한 번쯤 그래 들어볼까 귀가 열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다만 계속 똑같은 갑자기 또 무슨 새정치 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럼 그렇지라고 안 한 번, 먹힌다? 두 번 다치면 세 번째 열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경인 지역 유권자인데 아직 제 귀에는 잘 안 안 들어요. 돼요. 무식하세요. 아직 제 귀에는 잘. 무식하세요. 자, 안철수 대표 보수 통합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보수 통합은 뭐 불가능한 거면 속마음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속마음을 정말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속마음까지 알기 너무 어려운데 네. 그 교수님은 이제 귀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게
아까 독재 좌파 뭐처럼 너무나 그냥 구호인 거죠. 구호. 내용은 없고 혁신, 뭐 공유, 뭐 이런 거 사실 지금은 거의 상용화되어 있는 단어라서 새로울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그 창당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지라는 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란 인물이 우리 정치에서 가장 과대 대표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민의당 때 20대 총선 초기에 국민의당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때 38석인가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3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말 새바람이 불겠구나.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사법개혁 쪽 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국민의당에서 초반에는 뭐 사법개혁 관련해서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굉장히 떠들썩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불려가서 많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몇 번 초반에 반짝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막 기자들 불러가지고 세미나 간 다음에 그것도 아침 조찬으로 특히 아침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오라 그러고 그래서 아침에 왜 아침에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막 사람들 모아서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정말로 일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서 필요해서 연락하면 이제 안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뭔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저는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뭐 이게 약간 공갈빵 같은 거다라는 걸 금방 알 수 그래도 뭐 있을 것 한번 같아요. 지켜봐요. 뭐 새로운 당도 만들고 또 어떤 이념을 그 창당이 내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 자기가 혁신을 못한다. 근데 지금 창당이 4번째란 말이에요. 탈당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창당과 탈당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했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존에는 창당하면서 그때도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는데 자기는 왜 못했냐라는 질문을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요즘 당명 짓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안철수 신당 지금 안 되죠. 결국은 국민당. 네. 국민당. 벌써 또 별명이 하나 새로 생기셨더라고요. 뭐예요? 안제스라고. 중국의 장제스. 네, 코가 대한민국의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한민국의 안철수 아니고요. 안철수 전 의원 네. 어떨까요?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국민당을 창당하면서 국민당 참 어색합니다, 그죠? 좀 어색하죠? 장제스가 자꾸 생각나요. 잘 졌어요. 안제스. 안 괜찮아요. 네, 안철수 신당이 무산되면서 이제 국민당을 창당하면서 네. 사실 강연회를 열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를 불렀어요. 네. 야, 그 사람이 그거 가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가 와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온 이유도 문정권 심판에 앞장서는 선봉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온 거지 뭐 네. 특별히 이념적으로 맞아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국민당은 이번에 색깔이 이번에 오렌지색입니다. 항상 이렇게 노란색을 조금 가미해서 예. 나오는 색깔이 이번에 오렌지색인 오렌지색이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시는데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는 오렌지색이야. 또 굉장히 표현이 과격해지셨어요. 네. 문정권 심판.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예전 이미지를 좀 탈피하시려는 경향인데 색깔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색깔 자체가 오렌지색이면 빨간색과 가깝다 이런 의미가 될 가깝다라는 수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조금 반대인데 이 왜냐하면 색깔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남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수대 통합에 관심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디를 자꾸 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쪽의 사람들과 만났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옷은 의미가 없다 색깔은. 네,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기대감이 지금 사실 안철수 위원장에게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비호감도 굉장히 많이 상승한 사람들 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마음이 아주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 김영환 의원, 또 문병호 전 의원, 저도 잘 아는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안철수계인데 지금 혁통으로 지금 합류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의 보수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왜 측근으로 분류하는지 측근도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직통번호가 있어도 제가 여러 번 안 걸어봤는데 안 바꿔요. 받더라고요.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못 받아요. 못 바꿔줘요. 예, 그리고 네. 심지어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네. 캠프에 계신 대변인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섭외가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요. 몰라요 이래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 김근식 교수님이나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함께 안철수 위원장과 행보를 같이 했었다는 것이지 저는 측근으로 분류하기 참 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도 갑작스럽게 알려졌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 만약에 그런 측근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들어올 때 사전 전지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이나 네. 뭐 예전에 같이 함께 했었던 분들은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이렇게 누군가와 팀을 이루어서 하는 아. 작업에 능수능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마라톤 책 냈었잖아요. 네. 네. 딱 어울리는 종목이다. 혼자 혼자서 뛰는 거. 뛰기 참 좋다. 네, 근데 정치는 절대 혼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안고 갈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문병호 전 의원이 2월 말에 안철수 합류한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예언인가요? 글쎄요, 소통했지 않을까요? 소통? 미시풀 싱킹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바람? 아, 몸이- whisper thinking. 모르셨어요? 영어를 하시고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미국에서 모든 걸 소통하면서 뭐 지시를 내리거나 포석을 깔아놔라라고 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고 그렇죠. 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아마추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시절에 예전에 간담회 때 혼자 가서 문 앞에 서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혼자 나가는 장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네. 됐었거든요.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한 공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어떤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도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어서 그게 사실은 일반인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발과 정치인의 말은 그 사람이고 메시지인데 들어올 때 들어와서 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손혜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대요. 브랜드 전문가잖아요. 네. 그 꽃다발을 받았는데 꽃다발에 아무 표식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새겨 넣는 게 맞는데 그죠? 그 정도 준비도 안 된 센스가. 당에서 창당 대회나 아니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도 그 정도라면 당을 만들고 그리고 합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 또 얼마나 미숙하겠냐 하는 그렇군요. 것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두 IT 분- 전문가니까 뭐 CG로 넣으실 생각이 아니에요? CG로. 상황 돌아가는 상황 봐서 CG 로 CG로 넣으시려고. 보고. 그 정도 능력 되시는 IT 그건 전문가시니까. IT가 아니고 방송이죠. IT랑 그런 정도 띄웠어야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네? 무엇이든 대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중심으로 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번 총선에 정말 많이 간다면 선거 연대 정도. 예, 그렇지만 보수 알겠습니다. 대통합에 현재 관심이 없을 거라고 예측. 김민주 기자는 자유한국당 자주 보니까 어떻게 후보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결정된 건 이제 각각의 입장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확실히 안철수 전 의원을 포섭을 하고 싶어 하죠. 원하겠죠 아마도. 예. 실제로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 네. 박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국민의당 만들어질 때 그렇죠. 안철수와 함께 하려고도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접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향하는 가치나 뭐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그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읽었잖아요. 뭐 이렇게 읽으셨는데 네. 그때 정부 여당한테는 무능하다. 이게 끝내셨고 야당한테는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 채 반사 이익만 누리고 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쇄신. 통합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쇄신할 수 있다. 조금 저는 여당에는 선을 긋고 야당에는 조금 야당 쪽에 긋다 가깝네요.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면 보수 야당 쪽에 가깝다.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총선은 총선이지만 아마도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대선을 노리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검색어가 저는 그 모습을 제가 안철수 대표죠. 대표를 정치한 이후로 처음으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색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색을 입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검색어 중에 제가 아유. 가장 의아했던 게 네. 안철수 의사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 면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 심지어는 대구에 가서 방호복을 입고 벗는데 1시간 걸립니다. 아유. 예. 물 뿌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필요한 거는 막 이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봉사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철수 우리 대표 전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비례공천으로 혁신과 정책 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느 당이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느냐 이 관심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이분 또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역구 후보는 안 내겠대요. 비례대표만 내겠다. 자,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뭐 지금 국민의당 창당 준비원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당과 함께 할 줄 알았던 비례 현역 의원들, 김중로 의원이라든지 또 그렇죠. 미래통합당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유일하게 권은희 현역 지역구 의원만 국민의당으로 들어왔고 이태규 비례대표 의원 2명 정도인데 사실은 지역구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나간다고 해서 다시 성공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몇 석 정도 보십니까? 한 최소 3% 정도는 한 석 좀 받으려면 얻어야 되지 3% 않습니까? 돼야 되는데. 지난 총선처럼 그래 성공 가능성 또는 선전할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비례위성정당인 이제 미래한국당 외에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의 이제 반문 연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약간 이제 보수 강도가 옅은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을 비례정당 투표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럼 뭐 4석 정도도 뭐 예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비례를 받지 않는 이상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안철수 대표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철수 비례당의 진중권 전 교수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만약에 비례를 받는다. 그런다면 진중권 교수가 지금 사실은 어느 쪽 진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모두 다 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진짜 중간입니다. 예, 진중권. 그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여권에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열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찍을 수는 있으나 글쎄요, 정치라고 하는 게 누구 좋아서 찍나요? 제가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찍잖아요. 그 안철수 대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나는 뭐 연대에 전혀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강론까지 내세웠는데 결국은 반문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색깔도 뭐 네. 핑크색 비슷해요. 주황색으로 가버렸어요. 뭐 본인 아마 속마음은 굉장히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네.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계획대로 이 상황이 이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정치 리더들이잖아요. 네. 뭐 옛날 표현으로 이제 주군이라고 하는데 주군들의 사실상의 이제 몰락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DJ, YS 등 이런 정치적 주군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은 뭐 이제 생사 여부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또는 이제 의리로 가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 때문에 사실은 의원직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승민 의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에서 측근들이 다 미래통합당으로 가니까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하고 갔어요. 자기가 통합을 선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주군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력이 약화되고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배지 우선주의. 배지 우선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배지 우선주의.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정치가 좀 씁쓸한 단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그걸 같아요. 주군보다는 배지다. 네. 주군은 뭐 주군이고 나라도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측근들이 계속 주군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또 하더라고요. 나의 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아픔을 느낀다. 저와 오랫동안 정치 여정을 함께했던 의원들 팔과 다리를 떼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길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권 그때 만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꿈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원래 선거법이 통과되고 이즘에 들어왔던 건 본인도 지역구에서 큰 승리를 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비례로 어느 정도의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왔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다. 네. 나는 대선에서 만나려면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대선은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총선을 잘 치러냈을 때만 큰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실은 대중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더 얻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 대중들의 불신이 상당히 고조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사 효과로 제3정당, 정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류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패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부정적 인식이 고조되기보다는 네. 양쪽으로 진영적으로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지난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측근들을 얼만큼 공천해 줄지 이것도 관심이 갑니다. 유승민 쪽에도 몇 명 공천을 했었죠. 얼만큼 할까요? 이거에 따라서도 또 통합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비공개 호텔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아.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당선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돌아갈 것이냐. 공통 질문이었어요. 그럼 거기 돌아간다 할 가능성 누가 있어요? 그렇게 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저는 있겠습니까? 무조건 뒤도 한번 갑니다. 이렇게. 뭐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회생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보수층에서는 대선 후보급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홍준표 정도 남아 있고요. 황교안.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 그리고 광진을 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살아 돌아오느냐 못 살아 돌아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대선이란 것은 한 인물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기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나의 비례정당은 어느 정도 일정 의석수를 채우고 미래통합당이 잘 안 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으로.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다시 대선 후보로서 급부상할 수가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면 본인이 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 코로나19에서 의사 본연의 모습을 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까지 짚어봤습니다. 목표 지지율을 20%를 이렇게 밝혔어요. 여야가 공천 후유증으로 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피로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도를 표방한 국민의당 수혜자 될 수 있습니까? 네, 뭐 일정 부분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만큼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의 포지션이 그야말로 이제 중도였기 때문에 완전 중간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 또 진보 정당 양쪽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이중 수혜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네. 26%를 넘어서 엄청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에 쭉 지켜오면서 국민의당이 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약간 이제 보수 색채가 강화된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정당에서 이제 수혜를 얻는 것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그렇지만 이제 중도 보수층에서는 내 미래한국당 찍기보다는 그래도 보수 색채가 있으니까 국민의당한테 표를 줘야지, 뭐 지역구 후보는 미래통합당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보수 정당으로부터의 이탈, 그로 인한 수혜 가능성은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서 이 코로나 이슈로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이제 쟁점화를 하는데 네. 일정 부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로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성교 전 대표가 통합도 제안하기도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국민의당을? 사실은 뭐 이제 국민의당 자체보다는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직접 의료 봉사를 하고 땀 흘리는 모습이 좀 네.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은 정말로 저는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거와 별개로 사실 국민의당은 또 별개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뭐 비례대표 명단 보셔서 알겠지만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쨌든 의료 전문가를 모셨지만 2번, 3번 보시면 사실 결국은 마지막까지 탈당 안 하고 안철수 대표의 곁을 지킨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그냥 사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다시 뭐 이태규 권은희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감동이 있는 명단인가, 그리고 좀 노력은 해봐왔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드는 명단입니다.